수여회 법입니다. 네, 오늘은요 욕 배틀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무리 저희가 인터넷 방송이지만 네 어떤 배틀을 말씀하시는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요 봐야 알아? 뭐 하여튼 네 가보시죠. 네. 박사님 여기 이 말 어때요 들으니까? 아 그 정도. 이건 뭐 욕설이라고 보기에는 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박사님이 뭘 하는데 제가 아 그럼 비속어 근데 속담인데. 네. 네. 아 좋아요. 그럼 박사님이 만약에 뭘 하고 있는데 저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품격이 상대적으로 없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욕설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무리 아닌가요? 그래요? 그럼 그쵸. 박사님은 제가 그 말 써도 상관없어요 박사님한테? 아 그러니까 품격이 기분은 떨어지는 나쁘겠지만. 거예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니까 욕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파울 랭귀지 이거는 뭐 신체 비유형 뭐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짐승 비유형 뭐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제가 들었던 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이 쓰는 말 중에서 니네는 머리는 모자를 쓰라고 달고 다니냐? 이 말 그리고 머리 뇌 속에는 든 것이 똥만 들었냐? 이런 말 저는 되게 나쁜 말이라고 이거는 또 욕설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이죠. 예를 들면 아휴 교복만 와서 앉아 있네. 교복. 네. 그러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모욕죄네요?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이 과거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했던 발언을 모욕죄로 처벌한 판례는 별로 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기분은 나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세종대왕님이 참 위대하시다. 왜요? 왜냐면 우리나라 욕설은 정말 끝이 없죠. 파생되는 욕설도 많고 숫자만 붙이면 사실 다 욕설이 되잖아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네, 않죠. 네. 근데 미국 욕설만 보면 10개가 안 돼요, 걔들은. 네. 사실 뭐 F로 시작하는 뭐가 있고 네, S로 F 시작하는 사운드. 뭐가 네. 있고 그 정도 그 흑인들이 랩에서 하는 네. 욕들이 사실은 뭐 한 3-4가지 정도로 이렇게 돌려 쓰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 욕설을 쓰려고 하면 숫자만 계속 더 붙이면 다 가능하니까. 일본도 여기 거의 없다면서요. 일본은 이른바 바가야로인데 바가야로라는 바가사리. 게, 네. 말과 사슴을 구분하지 못하는 녀석 뭐 이 정도니까 그 강도가 우리 욕에 비하면 그래서 서기원 선생이 쓴 마록열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바보 열전 그거를 살짝 비튼 근데 제목이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말이 되게 다양해요. 우리는 욕이 단순 표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장하게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구창한 서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우리 말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배가 아프다는 표현이 있죠. 네. 표현이 너무 다양해요. 하나 해봐요. 배가 아프다는 거요? 아니 사망했다가 훨씬 더 이제 다양하죠. 아니, 돌아가셨다. 또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죽었다. 죽었다. 어. 돼졌다. 뭐 뻗었다. 네. 꼴가닥했다. 그때 밥숟갈로 왔다. 뭐. 사망하셨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의사한테 가서 환자가 쓰는 아프다는 표현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 아프다. 미식미식거리다. 뭐. 네. 욱신욱신, 욱신욱신, 시큰시큰, 특히 이빨 아프다는 표현을 쓸 네. 때요. 찌릿찌릿, 어. 욱신욱신, 쑥쑥, 아린다. 우리하다. 그거 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배 아픈 감정을 되게 다양하게 말을 한대요. 뻐근하다. 이 감정이 배도 아파도 배가 확 아플 때가 있고 왜 진통이 여러 번 올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위가 약간 배가 고픈 듯이 아플 때가 있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병원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그거래요. 아픈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단어가 없대요. 영어로 하면 네. 영어로 하면 아프다. I'm in sick. 독일어로 I 하면 feel pain. 그쵸. It's 독일어로 very 하면 painful. 슈메르트예요. 그러니까 네. 아프다 해도요. 그냥 나중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표현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아픈 건 강도가 지금 뭔가 더 센 걸 표현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센 표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배가 아프다도 my stomach is upset. 이 정도 표현이 일반적이지. 그렇죠. 뭐 다양하게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면 의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의 아프다는 정도는 무조건 다 아프다고 의사가 진찰을 찾아내는 게 외국 의사의 역할이면 우리나라 의사는요 환자의 단어를 이해해야 된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어 그런 말 많이 실력이 쓰더라고요. 뭐 like 뭐 그러니까 뭐뭐처럼 뭐 망치가 때리듯이 뭐 이런 말을 의사들이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찾아내는 거예요. 환자가 가서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가 가서 너무 절두절미하게 막 표현을 하면 의사는 들으면서 상상을 한대요. 그런데 외국은 환자는 아파요.
그다음에 의사가 그때부터 그 환자의 아픔을 찾아내는 그게 관계가 네. 굉장히 바뀌는데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자, 국회의 막말 시리즈입니다. 네. 이번에 교과서에 대한 싸움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이제 막 양쪽에서 막 막말 일단 샘플을 좀 보여주시죠. 국회에서 오갔던. 파가 생겼습니다. 파. 네. 우리 파는 뭘까요? 이름이 짱파? 갑자기 왜 표정이 그랬어요? 떠오른 단어는 있는데 뭐 감자파 뭐 우리 다 보니까 지금 다 약간 둥글둥글 약간 넓적한 유기농 것이. 감자파, 유감파. 유감파. 네. 친박 실성파. 네. 이게 이제 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야당 의원이 친박 실성파라고 했고요. 여당에서는 적화 통일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뭐 무속인에 비유한 발언. 네, 그것도 갖고 무슨 왔습니다. 정신분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신분열 현상. 네. 주성용 의원이 했죠. 그리고 무속인 대통령. 왜냐면 무슨 느낌이 온다 이런 네. 시정연설에서 그런 이건 말. 이종걸 의원이 네. 모르겠어요. 그게 없어요. 아, 이종걸. 두뇌의 정상화가 시급한 친박 실성파들. 이종걸 원내대표. 그러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저거 다음번에 완전히 모욕에 해당되네요. 네, 저 다음번에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왜 저를 무속인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겠죠. 그땐 죄송했습니다. 또 그러나요? 아니죠. 저를 우리 한번 그럼 재연해봐요. 저를 왜 저보고 그러면 네. 박 대통령으로 제가, 네. 빙의하세요. 그때 왜 저를 무속인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땐 그렇게 보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네. 거죠. 네.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때 사과하고 돌아서서 또.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의 진정성을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있잖아요. 있는데 네. 자, 아니 똑같이 생각해도 발언의 수위를 얼마든지 품격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정도 국회의원 다선 의원쯤 되면 우리나라가 무속인 대통령이면 좋아요? 아니 무슨 저기 저 국회에서 얘기했나요? 네 예. 국회에서 이게 모욕 시정연설 끝나고 난 뒤에. 모욕죄에 해당됩니까? 면책특권 있으니까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 막말을 해도 된다라고 그리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면책이라는 것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까지도 면책되고요. 예, 우리 준 작가가 자료를 아까 찾아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막말해서 처벌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네. 아까 줬는데요. 자, 홍어, 근현, 귀태, 아가씨, 국회의원 막말 그 누구도 징계받지 않았었다. 네. 제 식구 감싸기가 아주 뜨거운 곳이다. 보면요, 네. 이 하사 아가씨라는 말도 썼었죠. 하사 아가씨는 여당 송영근 의원이. 네, 네. 네. 그리고요, 현직 여군 하사를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서부 총잡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왜 반말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 말들이 윤리특위에서 하나도 윤리위원회에서 하나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면책특권에서 그 말 언어에 관한 부분은 면책특권 적용 안 하는 무슨 특별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요.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일주일간의 막말 베스트 1위부터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월스트 1위, 아니 네. 왜냐면 2위, 그렇게 3위.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요. 교수님이 그렇게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발표해봐야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과는 항상 돈으로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기 때문에. 네. 법과 돈으로. 법과 돈으로. 사과 미안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돈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바로 소송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확 자극하는 이 얼굴 없는 출연자. 아까 준 작가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준 작가. 네. 네. 자, 준 작가 그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유 교수님이 사과를 말로만 끝냅니까? 아니면은 밥을 사주면서 뭔가 이렇게 돈이 결부된 쪽으로 사과를 합니까? 사과할 일이 없죠. 제가 뭐 사과할 일이 있어요. 준 작가한테. 자, 압력과 폭력에 굴하지 말고 소신 대답 부탁합니다. 네. 준 작가 조금 있으면 나하고 둘만 남는다. 자, 여기 분명히 준 작가가 네. 나와 있다는 걸 목소리를 통해서 좀 목소리만 확실히 하면 증명을 됩니다. 해주세요. 자 목소리 이렇게 변조해 주세요. 네, 항상 밥을 사주시면서 사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과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네. 박사님. 네. 조금만 있으면 우리 둘도 나. 자,
그래서 욕을 하는 것도요 정말 튀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면책 특권이 일단 면제부가 되고 거기 자기들이 우리가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 사실 아무 혐의도 없고 막말한 것도 사실 잊혀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 자체가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부분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감싸주기로 결국 계속 막말을 해도 넘어가는 분위기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막말하고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편하게 하는 거죠 막말을. 이런 아니 막말도 조금 품격 있게 했으면 그럼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근데 박사님은 워낙 말을 우아하게나 하세요. 이게 박사님은 말씀을 하시는 걸 라디오로 들으면 되게 감미로워요. 사망해도 괜찮다는 희망이 증폭해서 혹시 내장 기관의 위치가 모두 바뀌셨습니까? 듣는 사람이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얘기를 들어도 이 얘기하기 위해서 머리가 한참 굴리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럴 것 같아. 이게 욕인가?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거주한 지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반려동물의 자제와 비슷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자, 황비안 한번 우아하게 욕해보세요. 저는 우아하게 욕 못해요. 아니 그냥 앞에 이제 진짜 제가 유일하게 우아하게 욕을 하는 유일한 단어는요. 당신의 정신 세계가 참 독특하구나. 아니면 우아한 욕이? 네, 정말 독특한 정신 문화를 갖고 계시네. 뭐 이런 거. 그러면 염 교수님은요? 저는 뭐 정말 우아하게. 욕을 안 하죠. 저는 입이 너무 순수한 사람이기 거짓말하지 때문에 욕을 안 말고. 하는데 그냥 뭐 위증죄 하나 네, 붙었어요. 하도 화가 날 때는 이렇게 욕을 하는데 야이 17여서가 그랬거나 아 이를 빼서 네, 이를 빼서 17여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이면 아니면 된장. 네. 네. 아니면 뭐 이 시베리아 허스키 뭐 이렇게 네. 욕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공군에서는 이제 욕을 하지 못하게 이제 내려오니까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던 욕이 씨댕이였어요. 야, 이 씨댕아. 네. 그건 욕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교가 이제 병사한테 화가 나면 제가 한 건 아니고. 아 하기야 그때 군대 무슨 언어 폭력 근절 지침 그래가지고 무슨 욕 특정 단어 이거 쓰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비아냥거리는 표현 쓰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게 우리나라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뭐 이런 표현도 쓰지 말라고. 그런 적 있었어? 군 내부에 네, 지침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막 그래갖고 신문에 나기도 했어요. 네, 기사가. 막 장교들이 머리를 굴리다가 어떤 분이 이 씨댕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건 욕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뀌어요. 그게 네. 이제 좀 그게 이제 많이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욕으로 받아들이면 또 바꿉니다. 예. 야, 머리 좋다. 박사님, 러시아 작가들 중에서는 욕 같은 이름 되게 많지 않아요? 무슨 스키? 그렇죠. 발음 잘하면. 네. 그쵸? 그리고, 독일 말 중에서요, 선물이라는 말이 네. 게샹크예요. 발음이 게샹크예요. 근데 그게, 이 억양에 따라 잘못 게샹크 이렇게 들려요. 중국어도 있잖아요. 시 팔로마. 그치? 밥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한자 우리말로 읽으면 흘반료마. 그래요? 네, 흘반료마인데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이게 굉장히 욕처럼 들리죠. 저는 한국어 욕처럼. 옛날에는요, 제가 제일 생각하는 제일 심한 욕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나하고 놀지 마. 이거였어요. 그때는 그게 심한 욕이었어요, 저한테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욕이 참 필요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할 때는 네. 욕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귀태라는 말이 참 나쁜 말 같아요. 그거는 귀태. 그러니까 그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신 같은 태기 이런 뜻인데 이거를 홍영표 의원인가요? 대통령한테 귀태라고 해서 이게 또 한때 준 문제가 작가님 됐었죠. 확실하게 찾아주세요. 여기서 잘못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귀태. 그리고 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너희 엄마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 이런 말 쓰잖아요. 전 그런 말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말 중에서. 근데 저는 귀태가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이, 안 그래요? 귀하게 태어났다는 줄 알았어요. 아, 한자를 보면 귀신 귀자. 한자를 모르고 처음에 딱 듣고 그게 왜 했는데 나중에 저는 가끔 있잖아요.
왜 우리 요즘 막 줄여서 나오는 말 중에서 뜻을 알 수 없는 말인데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나쁜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귀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런 말을 쓸까? 이런 저는 깜짝 놀랐던 말이 저는 귀태였어요. 이 말은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가 말했었나요? 네, 지금 우리 준 작가님이 정보를 보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냥 물어보시죠. 목소리 출연 한 번 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민주당 홍익표 홍익표 원내대변인. 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청소년들도 사실 욕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요새 네. 청소년들 보면 뭐 시 어쩌고저쩌고 그게 그냥 네. 말에 그냥 조사같이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미사예요, 전미사. 그렇죠, 전미사죠. 근데 접두사로도 쓰이죠 가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싸움을 실제적으로 치고받고 싸움하는 그 원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부모욕이거든요. 부모 욕을 했을 때 너네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뭐 소위 말해 뭐 몸 파는 여자다 뭐 이런 얘기하면 열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싸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나이 먹은 어른이 사실 부모 욕을 듣는다면 사실 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막말 중에서요. 저는 아까 귀태하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할 테니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나 박 대통령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인 개긴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때 기억나세요? 홍보물에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을 함께 넣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진짜 애매합니다, 요즘에.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모욕과 명예훼손죄를 되게 쉽게 공부를 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네. 요즘 변호사 되고 나서 모욕하고 명예훼손 사건을 다룰 때마다 참 애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정미용 아나운서가 자신을 극우 듣보잡이라고 욕했던 사람을 이제 민사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500만 원 나왔다가 2심에서 2천만 원 배상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식의 판례가 계속 나와주면 금액을 좀 크게 해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근거가 있어도 모욕은 안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손해배상을 질 수 있다라는 게 점차 확대되면 그럼 좀 나아지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박사님 네. 어때요? 아베 신조와 박 대통령을 같이 놓는 거 박사님은 어떠세요? 아니 그건 이제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국가원수 대 국가원수. 그러니까요. 뭐 이 맥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건 이제 숨어 있는 의도가 뭐냐 이거에 따라 아니요 차이가. 신사참배 나왔잖아요. 신사참배. 그러니까 결국 그 맥락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외놈과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머 명확하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일했다 이 얘기로 가는 일본의 거죠. 국수주의적 성향을 그렇죠. 따라가는 것과 진배 없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니까. 논리는 친일이다 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신사참배 얘기만 나오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근데 정말 왼쪽 애들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진짜. 근데 보면은 왼쪽은 상상력이 풍부한데 오른쪽은 상상력이 별로 풍부 안 해요. 네. 단어 사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그냥 끝만 나고 의미를 풍부하게 넣지를 못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국정화 반대는 적화 통일의 대비용 이정현 최고위원이 했는데 네. 별로 임팩트가 그러니까 없죠. 제도화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풍부한 장 박사님 얼마나 풍부하게 아까 욕을 우아하게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전혀 풍부하지 않은 욕을 하잖아요. 그냥 약간의 변형. 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은 전혀 풍부하지 않은 욕을 하고. 그러고 보면 이 욕을 하는 것도 테크니컬하게 하는 것도 요령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아하게.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앞으로 욕을 좀 개발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 오른쪽 왼쪽 눈을 바꿔 달아줄까? 지금 보고 있는 걸 제대로 못 보니까 바꿔 네. 달아줄까? 이러면은 그거보다 좀 더 강도. 네. 그럼 해보세요. 더 강도 있게. 저 좀 심한 욕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 박사님 아실 거예요. 오살알론.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저 뜻을 하니까 너무 그게 섬뜩하더라고. 뭐예요? 오살알론. 모살 말고 오살. 오인살인? 아닙니다. 머리. 5개 자른다고? 네.
이른바 능지처참. 근데 오살활놈 이런 거는 대놓고 바로 듣자마자 이해만 하면 가는 욕이니까 아까 박사님 같은 욕은 그러니까 좀 옛날 성격이 있잖아요. 형벌형, 뭐 육실할놈, 주리를 틀놈,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욕은 들으면 아니까 그거 말고 박사님처럼 듣고 난 뒤 자기가 욕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양쪽 안구를 신체에서 이탈해도 괜찮겠니? 이탈시켜도 괜찮겠니? 저는 그래도 위치 바꿔서 달아줬는데 박사님은 이탈시키세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뭐 저는 그런 적도 들어봤어요. 10원어치만 깨물어 먹어도 아까울 바가 없는 놈. 뭐 이런 뭐. 그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뭘 내가 깨물어 먹는데 네. 그 깨물어 먹는 거의 가치가 10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조차도 너무 뭐 비싸다 이런 뭐 욕들 뭐. 근데 뭐 그래도 박사님 욕이 아직은 1등이야. 그 욕이 아직은 제가 듣기엔 한번 좀 개발해봐요 빨리. 아니 박사님 욕에 그 진화된 게 또 있잖아요. 어. 누나를 이탈시켜서 그걸 네 입에다 먹여주면서 이게 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무섭긴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또 떠오릅니다. 그 최민식 아,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면 저 유엘 박사님이 아니 유엘 박사님 언제 그런 말을 썼다. 아까 언뜻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아, 그런 게 확실하다.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돌려서 넣는다니까 박사님이 이탈시켰잖아요. 이탈시키니까 평소에 썼다. 뭐 그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냥 계속 이쪽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유 계시고요. 교수님 네. 목소리가 계속 들리긴 해요. 제가 귀에서 맴돌아요. 이게 환청 같지는 네, 않다. 네. 네. 건웅아. 네, 계속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최민식 씨 네. 그 복수 관련된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만두 먹는 얘기요? 아니 그거 말고. 복수는 나의 것. 아니 그 네. 최민식 씨가 나쁜 사람이고 네. 이병헌이 그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그 악마를 보았다고 사이코패스 정말 죠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결국 그 최민식 씨의 부모가 결국엔 당기게 해서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에서 부모하고의 관계가 모순으로 설정을 해버리는 것을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이부지자. 그러니까 그 성을 바꿀 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래서 저는 참 그 악마를 보았다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병헌이 복수를 할 것인가를 되게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뭐 오늘 인터넷 방송에 가서 말하자면 저는 그 상상을 했어요.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낸 다음에 구워가지고 그걸 먹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했었는데 섬뜩해요. 네, 역시 부모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최민식의 부모를. 그래서 그 관계를 뒤틀어 버리면서 부모가 결국 땡겨서 목이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저걸 가장 큰 그걸로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랩 배틀 할 때 부모 욕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서로 막 부모 욕하는데 웃으면서 또 그럼 너네 부모는 또 어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부모 욕하면 정말 살인 나거든요. 부부싸움 중에서요. 네. 양쪽 부모 욕하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네 집은 말이야. 이거는 부부싸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이에요. 민법의 이혼 이혼 사유에 사유에 직계 존속에 네. 대한 비하. 뭐 유기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부싸움 잘하는 방법은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성장 배경이나 그럼 뭐 이런 게 박사님 다르니까. 싸움 얘기해 주세요. 부부싸움의 철칙. 싸움이 일어난 그 사건에만 한정한다. 소급 입법 안 됩니다. 그거 제일 네. 어려운 거죠. 네, 옛날에 그 다음에 당사자만 얘기해야지 당신 집안은 뭐 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일단 어려워요. 물고 들어가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도저히 화를 못 참겠다. 그러면은 자체 퇴장, 레드카드, 뭐 10분 휴식권 이런 거를 근데요, 보장해야 돼요. 퇴장할 때 보통 끌고 와요, 상대가. 네. 보통 퇴장은 남자가 많이 하고요. 네. 그럼 여자들은 그러죠. 왜 지금 말 거부해? 이리 와 하고 다시 네. 입장을 시킵니다. 입장을 시키면 남편의 분노가 2배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앉죠. 아무튼 10분간 퇴장권을 그래도 그게 낫지 않아요? 저는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무 말. 네, 아무 말을 안 해요. 앞에 앉아서. 저도 침묵 작전을 신혼 초에 써봤는데 그게 상대의 화를 굉장히 증폭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사님하고 저가 싸웠는데 제가 박사님 이건 박사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때요? 말하고 이제 잠드는 건. 그거 어쨌든 그거는 네. 폭거죠, 폭거. 미안하지만 네. 제가 자요. 폭거. 제가 싸움 도중에 자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그게-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는 척하는 경우에는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자는 거는
내면의 잠재의식에서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다는 이런 그게- 게 올라와서 글로 몰고 가는 거죠. 자, 저는 정말 부부싸움이 딱 시작되면은 처음에 제가 몇 마디 따다닥 해요. 그럼 남편이 갑자기 되게 낮은 톤으로 조근조근하게 그 상황을 자기 얘기를 설명을 시작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기분 확 나쁘게 듣고 있죠. 들을 때 눈 뜨고 이렇게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해요, 보통? 이러고 듣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다가. 네. 그럼 남편이 웃음이 터지는 거죠. 자기 얘기하는데 졸고 있으니까 이러고. 네, 일종의 갈등 회피형 해결 방법인데. 근데 전 진짜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화가 네.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의 화라는 거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네.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조각조각을 해서 하나씩 이게 풀어야 네. 이게 되지. 이거 쌓아놓으면은 결국 그 화병, 이 에너지가 본인을 내파하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아니면 어느 날 그럼 저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꾹꾹 누구한테? 쌓아뒀던 게 밖으로 한꺼번에 폭발하든가. 그러니까 이 조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전 진짜 싸우면 잠든다니까. 이게 10분이 지나가면 잠이 들어요. 네, 아무튼 그 얘기는 근데 그게 이제 폭력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앞에서 만약 대꾸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폭력 조절 장애가 안 되는 분들은 자기의 의사와 의지대로 다른 사람이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즉각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니까. 정상적인 네. 남편을 만나셨으니까 사실 이게 넘어가지. 방금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폭력 아니면 실제로 뭐 살인까지 이러는 경우도 아이, 있는 게.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는 자기의 의사대로 빨리 움직여달라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거니까. 저희 그건 막- 저희 남편은 제가 살고 있으면 귀여웠대요. 네. 계속 할게요. 네. 이 첫 번째는요. 서청원 야당이 화적 때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표가 아까는 첫 번째는 서청원 대표였고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가 똥인지 된장인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세 번째는 적화 통일 노리는가. 그리고 야당에서는 두뇌의 정상화 시급,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적화 통일 노리는가, 야당에서는 두뇌의 정상화 시급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그냥 뭐가 제일 1등인지 고르고 오늘 막말은 배틀은 끝내기로 하죠. 1위 서청원 대표의 야당이 화적 때는 아니지 않는가. 2위 문재인 대표의 똥인지 된장인지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책을 집필이 안 됐어도 내용을 뻔히 안다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여당의 적화 통일 노리는가. 네 번째는 야당의 두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저는 월스트를 꼽자면은 문재인 대표, 똥인지 된장인지. 다른 거는 그래도 단어들이 다 품격이 있는데 요거를 변인지 된장인지 이렇게 했으면은 뭐 제가 1위를 꼽진 않았겠지만, 네, 아무튼 요런 면에서 단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박사님 네, 다른 좀 빵구 좋아하시나요? 이거는 저기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네, 영 교수님은 뭐? 저도 마찬가지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꼽겠습니다. 왜요? 뭐 단어 선택이 적절치 않았죠, 사실. 예. 그게 이유입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관념이 아니라 만약에 이 말씀에 상대방들이 저한테 와서 고소대리를 해달라면 전 단문진 다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될 것 같습니다. 뭐요? 두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두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네. 아, 의혹. 예, 그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적으로요. 예, 일단 다 봤을 때 제가 볼 때 국회 안에서 고운 말 바른 말이 오가는 날이 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을 보면서 법법법에서 황변이 할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사건이 많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많을 것 같다.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sugar. S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를 품격 있게 바꾼 겁니다. sugar. 여기까지 하겠습니다.